저 이제 하나하나 좀 따박따박 따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재밌게 제가 좀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 보겠는데요. 일단 비아폰 통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한참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때, 자, 민정수석 김주현 수석과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이게 지금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화한 내용 이전에 이 정보가 흘러나왔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한겨레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비화폰에 대해서 지금 그 임의 제출이 됐고 그걸 예. 지금 분석하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나온 얘기일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은 상호 기관에 대한 비리가 있을 때 그거를 은근히 흘려온 거는 역사가 긴 얘기잖아요. 예. 검찰총장의 관련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해왔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비화폰 서버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계속 기각당했고 또 그 서버를 내용을 임의 제출 받으러 가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와서 가로채려 가려고 했다는 또 뉴스를 모든 경찰들이 다 봤을 것이고 뭐 그렇다면은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흘리더라도 여론의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전제로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일단 정보를 줬다는 것. 두 번째, 왜 민정수석과 그 시점에 장시간 통화를 했겠느냐? 뭐 말씀처럼 김건희를 조여오는 수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수사도 진행 중이었고 예. 주가 조작 사건도 그 전화하고 일주일 후에 무혐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검찰 내부에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쯤에는 심우정이 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에 관한 의견을 보고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 여죄에 대해서도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한참 이제 언론에서 그걸 집중하고 있었을 상황이니까 그때 민정수석 입장에서야 검찰총장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는 일종의 압박을 받았겠죠. 자, 일반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다. 예. 어떤 경우에 그럴까? 두 번째, 비아폰을 왜 썼을까라는 것도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대통령 배우자하고 민정수석하고 통화한 것도 나왔습니까? 총장이 민정수석하고 한 거 말고? 아니, 지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예. 민정수석이 지금 김건희와 통화했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비아폰이 나와 있는 거는. 비아폰에 나와 있는 민정수석이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한 거죠. 예, 검찰총장하고 이제 한 것이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김건희도 비아폰을 지금 받았다는 얘기는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민정수석과 김건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하는 거죠. 예, 그거를 그거 필요 없는데 비아폰을 왜 줍니까 김건희한테? 자, 그러면은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봤을 때 대통령 배우자가 실제로 민정수석과 공적으로 대화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일부 있죠. 뭐 친인척 그 관리를 민정수석이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 부인께 확인할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공적 업무에 해당되겠죠. 네. 근데 그거 말고 특히 비화폰을 가지고 민정수석하고 통화하면서 무슨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거죠. 예.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특히 친인척 감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뭐 일부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인에게 확인할 일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정무수석은 어떻습니까? 정무수석과 대통령 배우자가 그도 마찬가지죠. 정무수석이 왜 대통령 배우자를 만납니까? 누구도 대통령 수석 중에 누구도 대통령 배우자 만날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제 김건희와 네. 수석 간의 협의나 통화 같은 게 자주 있었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수석이랑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데 가가지고 김건희가 막 지시하듯이 남편을 호통치고 수석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랬다는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나왔던 거고 네. 1대1로 직접 불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회의석상에도 그냥 무시로 드나들면서 그렇게 할 정도면 대통령을 제끼고 예.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뭐 직접 불러서 이런저런 당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모 수석에게 왜 이런 걸 해결 못하냐고 호통을 쳐서 당 문제를 당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뭐 쉽게 말하면 한동훈 이제 대표와 관련된 한동훈 건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호통을 치니까 이 수석이 밖에 나와 가지고는 아니 이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냐고 그걸 이제 같이 있던 뭐 행정관들도 듣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그냥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이 과도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통령 부인하고 뭐 소통하고 뭐 보조하고 하는 게 이부속실이었고 제가 청와대 근무 예, 시절에 예. 다른 비서관이나 수석 비서관들은 만날 일이 없죠. 뭐 공식 행사나 무슨 만찬 같은 데서 보는 건 몰라도 업무상 만날 일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수석들이 그만두는 과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지하에서 수석이 그만두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와 관련된 것 때문에 예. 뭔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지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느냐라는 것도 수석이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무리한 부분은 지시를 많이 했다. 예, 이제 무리한 지시를 했다 이러면 또 명예훼손 고소하면 그걸 증거 가져오라고 덤벼들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사자와 그런 얘기가 소문이 있다는 가까운 거잖아요. 분한테 이야기를 예.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이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 네. 그 국정 개입의 핵심은 외부도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 정도는 윤석열이 또 자백한 것도 있잖아요.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예. 자기 휴대전화를 자기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계속 들여다보고 뭐 하나 봤더니 그걸로 계속 연락하더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비화폰이 지급되고 비화폰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까지 전달하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이어지고 하다 보면 누가 지금 뭐 김건희 씨는 국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거는 그거잖아요. 조용히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 일이나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연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는 뭐 거의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김건희는 지금 특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처럼 보호를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소환에 순순히 일단 응하긴 하겠습니까? 순순히 응하지 않겠죠. 응하지 않으면 버틴다. 예. 그러면 어떻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집행을 한다. 예, 예. 그 경우에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들이 본인에겐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체포영장을 통해서 뭐 체포돼서 가면은 그 길로 나올 기는 어렵겠죠. 이제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버틴다고 보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가더라도 구속, 뭐 버티거나 가느나 뭐 똑같은 결과니까 이렇게 이제 버텨버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김용현까지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3명은 어떻든 다시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는 거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행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시작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본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 아닌가요? 버티기네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김건희의 지금 머릿속에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는 혹시 솔루션 같은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버티면서 여론이 본인을 지지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어져서 혹시라도 승리하게 되면 뭐가 좀 반전이 되고 그 결과로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할 텐데 꿈 깨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럴 상황은 안 올 것 같고.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로인데 뭐 제로인 가능성이 0.001이라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면 김건희는 그렇죠. 지금 이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협의 여지도 없고. 그렇죠.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것뿐이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면서 기다리는 사면되는 걸 기다리는 거. 그리고 수사가 이제 임박했을 때 버티고 있다가 안 가는 거, 병원에 입원하는 것 이런 거밖에 없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